안녕하십니까, 문자입니다. 2026년 1월 3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국회의원들 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이다. 요거는 뭐 위헌 나는 거는 뭐 묻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위헌 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투표 왜곡 평등 침해 되죠. 뭐 투표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데 그게 사표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짜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볼 경우 여기도 적었다시피 거대 정당률이 군소정당 불리하다, 정치적 다양성 훼손, 선거 대표성 침해, 비합리적 입법, 평등권 침해, 뭐 이유를 갖다 여러 가지 들고 있죠. 예,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이거 골 때리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아는데 새 정치 세력 원내 진입 차단, 국회 자발적 개선 어려워. 뭐 이 말도 맞습니다.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이쪽이지만 뭐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렇게 되면요, 이 군소 정당, 그 마이너 정당들이요 앞으로 국회에서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왜곡, 평등 침해 이게 맞는데. 이게 갈수록 이제 다당제 형태로 되면요, 그 유럽 정치판에서 많이 보는 거죠. 특히 그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독일 같은 거. 연정 가지고 한참 시루잖아요, 거기. 우리가 작년에 관련해서 독일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 본 콘텐츠를 올리고 그랬지만, 이게 문제가 이제부터는 이게 만약에 이거 비례대표 3% 저지 이게 그러니까 그 투표 해가지고 3% 이상 안 되면은 무조건 과락 이렇게 되는 게 없어지고 그대로 표를 갖다가 반영한다면요, 이 군소정당 그러니까 소수정당들의 입이 발언권이 실제로 받은 표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 정치권에서 이미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도 또 있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에 법조계 윤석열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뭐 영향을 미치겠지. 명태균 가지고는 뭐 계속 팔아먹었으니까. 명태균 과장이 심한 망상적 사람이다 판가됐다. 증거 신빙성 고려할 때 주가 조작 방조 미판단 앞두고도 너무 소극적 당사자주의 충실. 그렇지. 뭐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되지. 뭐 당사자주의 충실해야지. 예? 뭐 이헌령 비헌령이에요? 예? 사람 따라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다 똑같이 해야지. 이재명도 뭐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검찰에서 항소 포기까지 해주는데 비슷하게 해드려야 할 겁니까? 안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칭 진보에서 또 사법부 해체 나설 듯 그렇게 예상합니다. 넘어가고. 당계사 때 한동훈 제명 그렇지 잘했고요. 장동혁이 사퇴 요구 속에 국힘 개파 갈등 정점이라는데 지금 친한계라고 돼 있는 뭐 국계 국힘 국계 그리고 뭐 보면 뭐 그거지 뭐 지역 당 뭐 지역의 뭐 협 그거 쪽에 뭐 해가지고 지금 여원외 인사들 해가지고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친한동훈계라고 돼 있는 것도 누굽니까? 한동훈이가 지난 총선 때 지가 꽂아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 친한계라는 친구들요. 한동훈이 이래 제명받았대 가지고 나가느냐?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다음에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지금 미리 떠들고 앉아있는데 뭐 정점 뭐 최고치라는데 말짱황이고요.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장동혁도 쓸 데가 있다. 이렇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는 이제 저 뭐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 결정 내린 거야? 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이제는 이번 저 두들겨 맞을 그 인물은 이제 장동혁이다. 넘어가고요. 경찰 쿠팡 로저스 대표 오늘 조사 포토라인에서 입장 밝힐 때 이 포토라인도 보면은 뭐 선택적으로 포토라인 쓰고 이러더만 요즘은 또 포토라인 다시 세우는 모이네. 예.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로저스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다시 들어왔는 모이네.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다. 깜빵 가나요? 로저스 깜빵 가나요? 예? 깜빵 가는지 안 궁금한데. 내가 깜빵 가면 트럼프 열 많이 받겠죠. 잘 돌아갑니다. 자, 넘어가고요. 미 재무부 한국 등 10개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이거는 뭐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뭐 대놓고 환율 조작하고 앉아 있는데
예? 안 그래요? 한국도 국외국 유지, 태국은 새로 지정. 아이고 뭐 대놓고 지금 환율 조작하고 있는데 뭐 환율 개입하잖아. 지금, 예? 지금 기업체 쪽에 아는 사람 있는 사람들, 우짜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저 거의 다 뭐 책임자, 실무급 중에서도 책임자 쪽인데 여기서 매일마다 뭔 전화 받는지 한번 주변에 친구 있으십시오. 한번 저 술 한잔 먹자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매일마다 체크합니다. 매일마다. 예? 기업 쪽에 해가지고 매일마다 체크한다니까. 예, 뭐 이래 되죠. 하여간에 뭐 그래 됩니다. 뭐 우자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환율 대상국에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죠. 오늘 또 뒤에 또 후반에 또 떠들어들 게 있어가지고 저 달러 얘기 좀 하고 이래야 됩니다. 오늘 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또 폭락 나왔죠. 예, 그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원래 생각도 없었는 건데 또 이벤트가 터졌으니까 또 얘기해야겠죠. 하여간에 넘어가서 금덩이 보시면 지난 24주간 해가지고 이거 결과치만 보면은 마이너스 0.47%입니다. 그런데 뭔 짝대기가 어이구 의미심장하게 뭐 희한하게 뻘거 떠 있죠. 예, 이래 되죠. 어제 해가지고 폭락 났었습니다. 폭락 났다가 그나마 해가지고 회복해가지고 0.47% 떨어진 걸로 결론이 나가지고 물론 캡처하는 시간 기준입니다. 1온스에 5,394.35달러가 됐습니다. 우자가 말씀드린 5,200에서 5,300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 장중에 보시면 어이구야 5,600까지 갔죠. 예, 우자가 아주 해피한 시나리오에서 5,500 말씀드렸는데 어제 5,600까지 갔다. 예, 5,608.35달러 직이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나온 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실상 폭락이죠, 폭락 나왔다가 그나마 보전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0.47% 하락한 걸로 끝났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 얘기를 오늘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벤트가 터졌기 때문에 합니다. 자 이제 우자가 왜 1년짜리 금덩이도 1년짜리 차트로 하고 은덩이 그나마 금덩이는 조금 기울기가 좀 조금 그랬다 이래 할 말씀인데 은덩이는 보시죠 끝내주죠 완전히 패라볼릭합니다 완전히 끝내주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간 차트 모양을 언제 보셨죠? 비트코인 차트에서 봤었죠. 우자가 그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뭐랬습니까? 가격이 미쳤다. 예? 그 얘기 한 후에 요즘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청산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지금 9만 달러 밑으로 지금 또 떨어졌죠. 은덩이는 우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한번 이벤트 터져가지고 폭락 나면은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은덩이는. 그래서 우짜가 비싸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간에 또 너무 느려진다. 24시간 동안 은덩이도 어제 폭락 나왔습니다. 폭락 나왔는데 뭐 1년짜리 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조금 회복해가지고 마이너스 0.37% 떨어져서 1온수에 116.15달러가 됐습니다. 어제 가지고 장중에는 117달러 하이가 117달러 이 차트 기준이죠. 예, 117달러가 나왔었고요. 자 보시고 다음 넘어가시고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좀 뭐 와리가리 계속하고 있는지 중인데 여전히 요것도 보면은 저 볼린저 밴드 안으로 갑자기 수렴이 됐었죠. 이때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폭락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해가지고 볼린저 밴드 밖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다. 여전히 지금 보자 이게 지금 4거래일 연속해가지고 볼린저 밴드 밖으로 계속 나가 있죠. 예, 요래 됩니다. 달러를 갖다가 즉 판다 만다 지금 계산을 잡으려면은 일단은 어떤 게 기준을 잡냐 원화를 기준으로 잡냐 아니면 다른 통화 뭐 엔화나 유로화를 기준으로 잡냐 이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그거는 뭐 본인들이 처음 들어가실 때 어떤 거를 가지고 들어갔느냐 그리고 들어갔다가 뭘로 바꿔서 했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현재 분위기는 달러 약세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됩니다. 요게 우짜겐적으로 예상은 좀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지금 보시고 찝찝하다 싶으면 혹시라도 원화를 기준으로 들고 계시다 이러면은 특정 지점 가격대 이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뭐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간에 달러 인덱스가 해가지고 마이너스 0.26% 하락해가지고 96.200이다 200이다 이게 됩니다. 여전히 볼린저 밴드 밖으로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 있다. RSI 값은 뭐 바닥 뚫고 지하에서 놀고 앉아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나마 달러 값이 좀 싸다 이래 말할 수 있겠죠. 예, 일단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뭐 주간 차트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일단은 데일리 기준으로만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저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어제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가지고 마이너스 0.26%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DB 쪼아가지고 0.09% 싸졌습니다. 끝내주죠. 네, 오늘 또 해가지고 밤에 그러니까 새벽이 되겠지.
요때 해가지고 1438원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캡처하는 7시 7분 기준 해가지고 1달러에 1431.33원 디비 쪼고 있네요. 예, 달러 인덱스 해가지고 하락했는데 0.26% 하락했는데 완전 디비 쪼고 있는 원화다. 이제 달러 방어에 나설라나? 예, 그리고 엔화 보시죠. 엔화는 뭐 그대로 받았죠. 이거는 달러 인덱스 0.26% 떨어졌는데 엔화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0.26%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53.01 엔이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원화 차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에는 확실하게 떨어질 때는 확실하게 떨어졌다. 좋아질 때는 확실히 좋아졌다. 우리나라 원화가 이상한 거죠. 예로 됩니다. 하여간에 엔화는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 떨어진 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즘에 가지고 이란 관련 얘기를 또 떠들고 앉아있는데 웃자가 그래가지고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다가 우려 먹습니다. 우려 먹어도 되지. 뭐 벌써 한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작년에 8월 달인가 얘기했으니까 뭐 얼추 한 6개월 반년 뭐 그 정도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웃자가 업데이트해서 혹시나 까먹은 분들이 있으실까봐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란에서 그 방송에서 나오는 화면을 갖다가 가져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2025년 작년 이른바 트럼프가 이름을 갖다가 지어줬죠. 12일 전쟁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우짜 기준에서는 뭐 이란 이스라엘 1차전 2025년판 이란 이스라엘 1차전이었는데 1차전이 작년에 해가지고 벌어졌습니다. 트럼프명으로는 12일 전쟁. 하여간에 이 12일 전쟁 이후에 이란은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과 그리고 크라수카 4 이겁니다. 크라슈카 4 요거 이거 뭐 레이더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죠. 하여튼 이 제품 이름 말씀드리면 크라슈카 4 그리고 무르만스크 BN 전자전 시스템 그리고 사정거리 400km짜리 4000km 400km 맞구나. 사정거리 400km짜리에 대한 40N6 40N6와 48N6 6 요격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10일 전쟁 끝나고 대충 한 8월 9월쯤인가 그때 해가지고 도입한 걸 해가지고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란의 방어 그리고 대정보 감시 정찰 줄여서 뭡니까? ISR이죠. 인텔리전스 서베일런스 해가지고 그 정찰 해가지고 이걸 합치면은 ISR이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방해하는 능력, 이 방해하는 능력을 갖다가 이란이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물건 이게 뭡니까? 크라슈카 4가 됩니다. 이 물건의 경우 조기 경보기 뭐 AWACS이라죠. AWACS이라는데 조기 경보기 그리고 공중 레이더 뭐 각종 뭐 드론에 달려 있고 이런 걸 다 포함한 겁니다. 공중 레이더 그리고 위성 정찰을 교란하고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게 바로 이 크라슈카 4 크라슈카 4 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무르만스크 요거죠. 뭐 짝대기 엄청 길게 올리죠. 엄청 길게 올립니다. 이거 뭐 이래 올려가지고 이 뭐하냐 새 잡냐 이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물건이 뭐냐 무르만스크 BN 이 전자전 시스템은 최대 5000km까지 거리까지 고주파 통신을 차단하고 교란할 수 있는 러시아의 전략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죠. 예, 절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게 되고요. 자, 이어서 자, 요거는 뭡니까? S400 유명하죠. S400 S400에다가 요거 보시면 요거죠. 예, 40N6 40N6 요거 영어로 하고 뭐 한글하고 섞으니까 이상하네. 한다 40N6 요거 있죠. 요 미사일 요격 미사일 요거와 S400을 갖다가 섞어 쓰면은 고고도 항공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 아이왁스 그리고 일부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거리에 적혔다시피 400km나 되지요. 2015년 작년에 이루어진 작년 그 늦여름쯤에 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업그레이드 및 전력 통합은 이 방공망 우자가 방공망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미사일은 또 말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및 전력 통합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습 작전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누굴 공습합니까? 이란 공습이죠. 이란 공습. 이란 공습 작전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란 영공 안에서 실시간 타격 능력을 저하시키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밀매 쪽에 관심 없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B2 폭격기 이런 거 있죠?
그 친구들이 실제로 와서 그 자유낙하형, 그러니까 이른바 멍텅구리 폭탄, 이런 걸 떨구려면은, 이란 영공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못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을 좀 비싸게 해서 그런데 이란 영공 내 실시간 타격 능력이 저하된다. 이 말은 B2 폭격기, B-52 이런 게 이란 영공에 못 들어간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공격 스타일이 강제가 되겠습니까? 군사용어로 스탠드업, 전술, 멀리서 쏘는 거, 순항미사일, 장거리로 쏘는 거, 이런 것만 채택하도록, 이 전술을 채택하도록 강제됩니다. 이 스탠드업, 이 가지고 저 전술, 그러니까 멀리서 쏘는 거, 이거를 갖다 누가 있죠? 작년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할 때, 이란 폭격할 때, 이 스탠드업, 그러니까 멀리서 이란 영공 밖에서 해가지고 미사일을 쏴서 그 폭격 공격하는 영상 같은 걸 갖다가 만들어서 퍼뜨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군사용어로는 스탠드업이라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반인 분들 기준으로 하면 그 영공 밖에서 이란 영공 밖에서 원거리에서 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낙하 폭격, 폭하, 폭탄 투하 이거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야, 트럼프 새 연준 의장 내주 발표. 미국 금리 가장 낮아야. 야, 이래가 또 똥 뿌리고 앉았죠? 예, 달러 약세 만들라고 똥 뿌리고 앉았습니다. 이 달러 약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좀 길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뭐 내용이야 뭐 볼 필요 없고요. 예? 이거 말고, 이거 나오는 거 말고요. 지금, 저 부각되는 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연합 지라시가, 이 정보가 늦네. 박성미, 늦네. 우짜가 지금 유력한, 다음, 패드 의장 중 한 명을 갖다가, 우짜가 시간 되면은 뭐 빨리 내일 코멘트를 하든지, 안 되면 뭐 본 콘텐츠를 올리든지. 하여튼, 그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아이, 참, 연합 지라시 일 안 한다, 진짜. 자, 넘어가고요. 이민 단속 갈등에 미국 상원 정부 예산안 상정 못해 셧다운 우려. 아이고 상승했다 이거죠. 자, 이것도 해가지고 셧다운이야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이거 달러 약세 관련해서 우짜가 얘기로 바로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미 우짜가 셧다운권 관련해서는 뭐 그저께인가 언젠가 한 3, 4일 전인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딱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바로 뭐 달러 약세 우짜가 소제목으로 달러 약세 그리고 업보라는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우짜가 요거는 어제 캡처한 겁니다. 달러 인덱스 해가지고 캡처한 건데 양해해 주시고요. 어제 저녁에 캡처한 겁니다. 하여간에 말씀드려보죠. 1월 27일 왜냐하면 지나간 거를 해도 1월 27일 거를 갖다 얘기를 갖다가 이게 저 주인공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1월 27일 달러 인덱스가 95.6 요거 있죠. 가장 나을 때가 95.55니까 뭐 95.6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월 27일 달러 인덱스가 95.6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가 달러 하락에 대해 doing great 라고 답변하면서 기자의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달러 약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떠든 후에 이 사태가 발생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통화의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이후에 아무리 낙관적인 발언을 해도 해당 통화의 매도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알고 있냐? 우짜가 보기에는 뭐 거기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하여간에 트럼프가 경솔하게 떠든 후에 바로 다음날 베센트가 나와서 카바링을 쳤죠.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고 카바링을 친 가운데 달러를 무너뜨리는 주요 요인들을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거는 해가지고 지난 4년 내 해가지고 제일 낮다 이게 되겠죠. 보시면 쭉 올라가지고 2022년 2월까지 갑니다. 2022년 2월 우짜가 뭐 대충 찍었습니다. 95.55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뭐 걸리는 부분에 해가지고 찍은 거니까 뭐 대충 한 2022년 2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간 말씀 들어보면 달러를 무너뜨리는 주요 요인은 첫 번째 정책 불확실성이 신뢰를 죽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위협과 공격적인 지정학적 행보는 요즘 또 이란 가지고 떠들고 앉았잖아요. 공격적인 지정학적 행보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트럼프 2기 첫해, 즉 2025년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마이너스 10% 하락했는데요. 작년에 YTD 기준으로 10% 하락했는데 2026년 새해부터 그 현상이 다시 반복되는 걸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5년 작년에 확인된 것처럼 관세 위협이나 자극적인 발언 하나하나가
달러 매도 셀을 갖다가 달러 매도 물결을 갖다가 일으켰었습니다. 무역 이외에도 트럼프는 파월을 공격하고 파월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지요. 하지만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갑니다. 자, 두 번째, 금리 기대치 또 말씀드리죠. 금리 기대치는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뭐 한미 금리 차 뭐 이런 거 떠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금리 기대치는 중요합니다. 시장은 패드가 올해 2026년에 최소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12월까지 가도 두 차례죠. 한 번, 두 번 이래 됩니다.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유럽 중앙은행 등등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요, 달러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당연히 낮아지지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엔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 같이 수익률이 높은 통화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나라로 이동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말씀드리죠. 세 번째, 38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와 트럼프의 공격적인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좀 전에도 연방정부 셧다운 해가지고 기사 나왔죠. 연방정부 셧다운 위협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진짜로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펀드 매니저 중 일부는 달러를 안전자산이 아닌 부채로 간주하여 달러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게다가 요즘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자산에서 달러 자산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자산을 분배하는 이른바 Sell America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이 다른 안전자산으로 몰려들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이 있습니다. 금. 자,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마무리해보면 자, 요건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하죠. 뭐라 해가지고 보시면 우자가 해가지고 2020년 아까 좀 말씀드린 거 4년 내 최저라 했는데 2022년에 해가지고 2월달 대충 찍은 겁니다. 이때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가 환율해 가지고 1달러에 1200원 했다는 거. 지금 엄청나게 싼 겁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 원화가 진짜 완전히 똥값 된 거예요. 똥값. 지금 4년 내 최저가에 떨어졌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원화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 1436원. 물론 이거 어제 저녁 겁니다만 뭐 별로 다를 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 캡처한 거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여간 넘어가자. 한편 파월 해임 공격부터 시작해서 달러 하락이 그레이트하다라는 트럼프의 언행의 목적은 미국의 수출 촉진을 위해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것으로 특징되는데요. 신뢰 상실로 인한 통화 신뢰 붕괴 이거는 의도적인 통화 평가 절하와는 다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달러가 신뢰 붕괴로 폭락하면 석유, 전자제품, 의류 등등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것들의 가격, 즉 수입 물가는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38조 달러를 넘겨서 달리고 앉아있는 미국의 막대한 부채에 대한 차입 비용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진짜 위험은 저성장과 고실업, 즉 뭡니까? 경기 불황 속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이를 위해 트럼프는 관세와 현재 붕괴하는 통화, 반미주의자들은 좋다 하겠지. 하여튼 미국 달러를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미국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정책을 안정시키고 패드를 공격하지 않을 때까지 우자가 보기에는 달러 약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문제입니다. 우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유동성 위기가 닥친다. 그러면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와도요 달러 값이 미친 듯이 폭발하는 것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걸 해가지고 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 폭락 나왔죠. 이벤트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또 이걸 또 추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근데 또 내용이 좀 깁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지난주에 가지고 넷플릭스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법칙이 발견된 것 같다라고 우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인가 월요일인가 하여튼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건에서도 비슷하게 좀 목격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우짜께 좀 봅니다. 우짜는 넷플릭스 건이 다른 기업들에서 똑같이 뭐 기준점이 해가지고 바뀐 게 해가지고 목격될 거냐 적용될 거냐 해가지고 궁금하다 했는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그래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사족은 그만하고. 자, 말씀드려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리포트, 그러니까 어닝 리포트를 한 후에 금, 은, S&P 500, 나스닥 모두 하락했고요. 모두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 해가지고 보시면 해가지고 12.22% 폭락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약점을 드러내면 시장 전체에서 연쇄 매도세가 나타난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최대 12.22% 이렇게 가지고 12%까지 폭락했다가 다시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 10% 정도 되는데 폭락 단계. S&P 500과 나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 중 하나가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 예, 이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폭락으로 인해 지수 전체 지수가 하락했고요. 나스닥의 경우 마이너스 2.5%, S&P 500의 경우 마이너스 1.23%까지 하락하면서 1시간 만에 시가총액 7,800억 달러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게 뭡니까? 요즘 말하면 뭐 퉁치면 귀금속, 좀 디테일하게 특정하면은 금, 은, 뭐 이래 되죠. 뭐 플래티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뭐 금하고 은 쪽에 여기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드려보면 설상가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귀금속 가격까지 폭락했는데 금덩이는 마이너스 8.2%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3조 달러가 증발했고요. 은덩이의 경우 마이너스 12.2%까지 폭락하면서 7,600억 달러가 사라졌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보여드린 차트는 이제 손실을 다 보충해가지고 다시 올라간 거였고요. 그나마 하락폭을 많이 줄인 거고. 참고로 주식과 금속은 그러니까 금하고 은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동반 폭락, 함께 다 같이 폭락하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 상식 또는 직관에 반하는 결과인데, 따지고 보면 우자가 너무 비싸다고 계속 지적했듯이 금덩이와 은덩이 시장이 위험할 정도로 과열되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은값의 경우, 은덩이의 경우 1월달, 이번 1월달 끝나지는 않았지만 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65%나 급등했는데요. 뭐 폭등이죠, 폭등. 1월 한 달에만 65%나 현재 급등했는데 전형적인 버블입니다. 이거는 우짜 기준에서 그냥 버블이에요, 버블. 예, 거품입니다, 거품. 애널리스트들은 은값이 적정 가치 대비 30%나 부풀려졌다고 현재 지적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간에 주식시장에서 공황매도, 세닉 펠링이 현재 가지고 시작되자마자 누구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투자자들은 급히 현금을 마련해야 했죠. 그러면서 투매는 금속 시장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엄청난 매도세는 시장의 깊이가 얼마나 얇아졌는지를 드러냈고 결국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들이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인데요.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만 1,3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그런 투자가 수익을 창출할지 아니면 단순히 지들끼리 해가지고 투자 경쟁으로만 전락할지가 현재 관건입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AI 버블 이것도 이미 해가지고 본 컨텐츠로 올린 바 있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실적 발표는 AI와 관련해 나온 지적, 뭐 우짜같이 이런 쓸데없이 이것저것 생각하는 인간들이 지적한 이거 우려 이런 걸 갖다가 사실상 확인시켜줬습니다. 어떻게 확인시켜줬죠?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는 둔화되는 것으로 말이죠.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본 지출을 매출 성장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2026년 실적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우짜는 봅니다. 우짜가 이번 주에 가지고 원자재도 한번 뒤다봐야 된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관심 그쪽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거 몇 개 뽑아서 뭐 말씀드렸는데 시장도 똑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짜가 또 어제 해가지고 배너 사이클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하여간에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갑자기 성장 의존형 자산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위험 회피 분위기를 조성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AI 낙관론에 휩싸였고 원자재 가격, 특히 금, 은은 급등, 폭등했지만 의심이 사람들 전반에 스며들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동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보유를 더욱 꺼리게 만들었고요. 이는 2026년 올해 낙관적인 전망보다 불안정해 보인다는 걸 뜻합니다. 예상하게 만듭니다. 관련해서 웃자가 해가지고 어제 배너 사이클을 갖다가 또 시기적절하게 또 올렸지요. 하여간에 2026년 1월 현재 주식판은 성장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는 전제 또는 가정하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예상을 갖다가 충족하기 힘들다는 증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밸류에이션은 압축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뭘 뜻한다? 주가가 수익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져야 하거나 또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든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든 둘 다 주식판 랠리에 올라탔던 투자자들에게는 이제는 부담스럽고 달가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제 실수가 점점 더 허용이 안 되는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금속 시장 상황 역시 시장의 특정 부분에 투기와 레버리지가 누적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 혹시라도 악화된다면 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짜 쪽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에 가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 발표됐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미국의 수출이 2025년 10월 이거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 다 느려지고 자빠진 겁니다. 미국의 수출이 2025년 10월에 3,030억 달러에서 11월에 2,921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임포트는 2015년 10월에 3,321억 달러에서 11월에 3,489억 달러로 이거는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그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무역 적자는 당연히 확대되겠죠.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15년 10월에 마이너스 292억 달러였는데 11월에 568억 달러로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참고로 11월 예상치는 400억 달러였는데 이게 지금 예상치보다 많이 상회했다 해야 되나? 하여간 적자니까 상회했다 말하기 좀 그렇다만 하여간에 적자액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대략 한 168억 달러어치가 더 많이 적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이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이거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2026년 1월 24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1월 24일로 끝나는 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1만에서 20만 9천으로 살짝 감소했고요. 사주 평균, 요 보시면 사주 평균은 퍼런 거죠. 사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4천에서 20만 6,250으로 요것도 살짝 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로 끝나는 주 기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 오렌지색 쭉 가서 이쪽이죠. 좌측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186만 5천에서 182만 7천으로 요거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떨어질 거냐? 우짜 쪽으로는 좀 그렇게 봅니다. 약간의 우짜가 또 ADP 데이터도 뭐 말씀드리고 이랬으니까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고요. 자, 넘어가서 네, 이거는 어제 해가지고 우짜 친구가 컴퓨터를 갖다가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우짜한테 카톡과 전화를 통화를 했기 때문에 한번 얘기 심심풀이 땅콩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몇 분이야? 34분이. 이거 타이밍이 좋네요. 자, 말씀드려보면 뭐 보시면 뭐 이런 쭉쭉 나와있죠. 근데 우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성은 DDR5 16기가짜리 소비자 D램 가격을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 중순 기간 중에 2배에서 3배 인상했고요. 삼성의 D램 재고는
요즘 6주, 요 뭐죠? 6주로 정상 수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반 동안이 났다. 재고가 지금 반 동안이 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2026년, 요거죠? 2026년 해가지고 1, 4분기 지금 이제 뭐 이번 지금 1, 4분기입니다만 2026년 1, 4분기에 서버용 D램 가격을 60에서 70% 인상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뭐 사실상 뭐 인상했다 보면 되죠. 인상했고 D램 가격은 2025년 4분기에만 53.8%, 2026년 1, 4분기에는 60% 이상 상승할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자, 이어서 이게 저 낸드 쪽 보시죠. 삼성 하이닉스, 샌디스크, 카옥시아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뭐 이거 저 램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삼성, 하이닉스, 샌디스크, 카옥시아의 낸드 메모리 가격이 업계 소문에 따르면 2026년 1, 4분기에 2배 인상, 더블로 인상될 수 있으며 삼성의 낸드 가격은 50%, 다른 거 여기 있죠. 삼성의 낸드는 50%, 다른 곳들의 그 낸드 가격은 해가지고 50에서 80%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 보면 노무라 적혀있죠. 샌디스크 노무라 되는데 노무라에서는 2026년 올해 이 낸드 메모리 해가지고 이쪽에 가격 인상을 100%로 해가지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물 가격을 우짜가 소개해 보면 DDR4에 DDR4 16기가 현물 가격은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2352%, 뭐 23%, 235%가 아닙니다. 2352% 급등에 대폭발한 거죠. 평균 76.9달러. 이건 미국에서 판매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DDR4 8기가짜리 현물 가격은 YOY 작년 동기간 대비 1873% 급등한 28.9달러까지 현재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LPDDR4 8기가짜리는 YOY 작년 동기간 대비 752%, 이거는 그나마 좀 적게 폭등한 거네. 하여간 이게 가지고 752%, LPDDR4 8기가짜리는 752%, 그리고 DDR5 16기가는 647% 상승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현재 현물가로 해가지고 팔리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왜 폭발하냐, 왜 그래 되죠? AI로 인해서 촉발된 메모리 공급 부족이 가격을 미친 듯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짜가 뭐 어제 친구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 살 때가 아니다. 컴퓨터 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스마트폰도 올해 이제 신규로 나오는 것들은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이 그 AI 덕분에 우리가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출이 많아진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3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